혹시 최근에 들려온 이 소식 들으셨나요? 일본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진짜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해설에서는 일본 고등교육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르는 일본 내에 엄청난 제안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250.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놀랍게도 2040년까지 일본 재무성이 없애야 한다고 제안한 사립대학의 수입니다. 네, 맞아요. 무려 250개입니다. 이게 현재 일본 전체 사립대의 한 40%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말 그대로 절반 가까운 대학을 날려버리겠다는 엄청난 폭탄 선언인 셈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사립대 250교 삭감 계획, 어째서 이런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칼을 빼들었을까요? 거시적인 데이터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지금 사립대 입학 정원이 대략 50만 명 수준이거든요. 근데 2040년이 되면 이게 36만 명까지 말 그대로 곤두박질 칠 거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아주 심각한 인구 절벽이 대학 시장에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인 거죠. 자, 이어서 대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볼까요? 사실 학생 수가 줄어든 것만으로는 이 상황이 다 설명되지가 않거든요. 여기 정말 기가 막힌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일본의 18세 인구는 무려 45%나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진짜 황당하게도 같은 기간 동안 정부 인가를 받은 대학 수는 오히려 314개나 폭증했습니다. 아니, 학생은 없는데 학교만 기형적으로 훅 늘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부가 신설 규제를 확 풀어버렸는데 그 이면에는 은퇴한 교수나 고위 관료들을 위한 이른바 낙하산 일자리를 만들어주려 했던 게 아니냐는 아주 날카로운 분석도 나오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과는 뻔하겠죠. 브레이크 없이 대학만 잔뜩 늘려놓은 탓에 지금 일본 전체 사립대의 50% 이상,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학교들이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진짜 터지기 직전의 한계치에 다다른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 정원 미달이 곧바로 아주 충격적인 교육 수준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무성 자료를 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일단 살아남아야 하니까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부 대학에서는 중학교 수준의 덧셈 뺄셈이나 아주 기초적인 영어 시제 같은 걸 가르치고 있대요. 명색이 대학인데 의무 교육 수준의 보충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든 학생들을 붙잡아두고 있는 아주 씁쓸한 현실인 거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 내에서 엄청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재무성과 문부과학성의 치열한 대립입니다. 먼저 국가 예산을 쥐고 있는 재무성의 논리는 아주 단호합니다. 핵심은 재정 효율화 그리고 고등교육의 질 보장이에요. 정원도 못 채우고 수준 미달의 수업을 하는 사립대들의 매년 3천억엔,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퍼붓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과감하게 지원 끊고 대학 수 줄여서 학문적 기준을 제대로 세우자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을 지키려는 재무성의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스모토 문부과학성의 발언을 보면 단순히 정원 미달이라는 그 숫자 하나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대학을 없애라 마라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두 부처의 관점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재무성이 재정 효율과 학업 수준이라는 숫자에 집중한다면 문부과학성은 지역 균형 발전과 필수 직업군 양성이라는 좀 더 넓은 사회적 역할을 방어선으로 삼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숫자 좀 모자란다고 지방에 있는 작은 대학들 다 없애버리면 당장 그 지역사회를 지탱할 간호사, 사회복지사, 학교 선생님 같은 필수 인력들은 대체 어디서 키우겠냐는 거예요. 문부과학성의 이 항변 역시 논리가 아주 탄탄합니다. 자, 이제 한국 유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대학 입시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우리는 당장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꼭 인정해야 할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대학들의 대규모 통폐합이나 폐교, 그리고 전면적인 학부 구조 조정은 그냥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입시 생태계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말하던 낡은 명성이나 막연한 정보만 믿고 안일하게 일본 대학을 골랐다가는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 투자의 방향성을
쫙 읽어내야 해요. 지금 일본 정부 움직임을 보면요. 인문사회 계열 학부들은 눈에 띄게 팍팍 줄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이나 이공계, 즉 스템 분야에는 그야말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엄청나게 키워주고 있어요. 결국 무슨 뜻이냐?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공 선택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되는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학교를 고를 때 아주 냉정하게 이 세 가지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첫째, 이 대학이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이나 이공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가? 둘째, 학교가 있는 그 지역사회의 산업과 잘 연결돼서 실제 취업률을 빵빵하게 뽑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셋째, 그냥 입학만 하기 쉬운 곳이 아니라 졸업할 때 나한테 진짜 실력을 쥐어줄 수 있는 확실한 교육적 성과가 있는가? 이 체크리스트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혹시 속으로 에이 그래도 새로 생긴 대학이나 신설학부는 좀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 정부 인가를 떡하니 받고 야심차게 문을 연 어느 신설 대학은요. 개교 첫 해 정원 충족률이 고작 28%밖에 안 되는 진짜 참담한 결과를 냈어요. 건물 번듯하게 짓고 나라에서 인가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의 미래 안정성을 절대 보장해주진 않는다는 완벽한 증거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고등교육 시스템이 무려 40% 삭감이라는 전에 없던 엄청난 폭풍을 마주한 지금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곳은 그저 과거의 껍데기만 남은 이름뿐인 대학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미친 듯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내 미래를 탄탄하게 무장시켜줄 진짜 실력을 갖춘 곳입니까?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그 진짜 실체를 꿰뚫어보는 안목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서 부디 현명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각과 통찰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흥미로운 일본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